이번 시간은 공급 시기, 즉 과세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거래 장소 어디에서 과세할 것이냐, 과세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 시기 보시면 기업에게 기준의 수익 인식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결국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보십시오. 인도 기준이죠. 그래서 공급 시기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채물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겠죠. 결국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대요. 결국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급 시기가 나와 있어요. 현금, 매상, 환류 판매, 결국 인도 기준이죠. 그리고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환 조건부하고 동의 조건부, 거기 보시면 반환 조건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놨어요. 결국 언제까지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동의 조건부도 그런 조건을 갖고 판매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한부 판매 언제까지 확정하라 이렇게 해서 기한을 줬어요. 이것을 기업에게 기준해서 시용 판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재화의 공급을 보는 가공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 기준이죠. 즉 가공계약 인도 기준에 따라서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공급 시기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가 공급,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유지, 개인적 공급 등은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공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공급 시기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결국 재화를 이동한 거죠. 결국 재화를 반출하는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폐업 시 잔존자 폐업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만약 폐업 시구일이다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 자판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무인 판매기에서 관리인이 가서 현금을 꺼내죠. 이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 재화, 즉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영국이나 미국으로 수출했어요. 이때 선적일은 배에 실은 날짜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적일은 비행기에 실은 날짜를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기타에 보시면 장기 환류 판매 있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이것을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즉 완성도에 따라서 얼마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것이 완성도 기준 지급이 된 거죠.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즉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2회 이상 대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 공급에는 전력, 그 다음에 가스 공급,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테, 결국 장기할부 판매했으면 계약서가 있죠. 언제 주기로 했다.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도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 완성될 때마다 얼마 주기로 했다. 결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공급시기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장기할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즉 재화를 인도했어요. 인도한 상태에서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다고 그랬죠.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즉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결국 잔금이라는 얘기죠. 이게 1년 이상인 경우 장기 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할부, 요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도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인도 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분할 지급한다. 계약금 이해 분할 지급한다고 그랬죠. 결국 2회 이상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부터 인도율까지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소요돼야지 이것을 중간지급부 조건부라고 표현합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 용역의 대표적인 게 근로 용역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칙, 즉 알바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등의 권리가 사용되는 때 재화시설물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영무가 제공되거나 이렇게 됐어요. 결국 완성 기준 때 여러분들 월급을 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급 보시면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완성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활부 등은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똑같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리고 위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결국 완성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용역의 공급 시기 중에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있죠. 이때 예정 신고 기한 종료일, 즉 4월 30일 또는 과세기한 종료일 6월 30일 일기일 경우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두 가지 안이 있어요. A안은 보증금만 받아갖고 상가를 임대한 겁니다. 1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월세가 없으니까 공과액하고 부가세가 없죠. 그리고 2안은 월세만 받는 겁니다. 즉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을 월 받기로 했어요. 결국 연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 되는 거죠. 1년 공과액이 600만 원 되고 여기에 10% 부가가치가 60만 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결국 보증금만 있는 것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따라서 1억 원에 대해서 은행에 정기예금 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1년 공급가액은 보증금 1억이죠. 1억에 대해서 만약 정기예금 이자율 2.5%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연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 600만 원하고 250만 원 이것에 대해서 비록 금액은 월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평과세라고 하죠. 그리고 공급 시기에 특례를 보도록 할게요. 폐업 시 어떻게 됩니까? 폐업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 간 거래가 간의 세액예산을 교부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공급 시기 때 세액예산을 교부해야 되는데 세액예산을 미리 교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선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즉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액예산을 발급하는 때 이것을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세액예산을 발급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 전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발급 시에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 게 뭐가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하고 전력 등 계속 공급. 결국 1번, 2번 특징이 있어요. 결국 계약을 체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발급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거래 장소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지금 재화의 경우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이렇게 돼 있죠. 만약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수출한다고 가정합시다. 미국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과세한다 이겁니까? 즉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한국이죠. 한국에서 과세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매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소지하는 장소, 즉 한국에 소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용역도 마찬가지로 원칙,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결국 한국일 경우 한국에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제 운송의 경우, 즉 국제 운송은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비행기 여행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일 경우, 즉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일 경우 결국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한국이면 한국에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자적 용역, 대표적인 게 유튜브나 아마존이죠. 결국 이러한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면 여기서 한국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하겠다는 게 거래 장소입니다. 따라서 거래 장소는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 장소로서 과세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